바이스톰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투사하는 문화적 영향력, 즉 한류는 이제 단순한 대중문화의 범주를 넘어 국가의 국격과 하드파워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기저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국가적 정체성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외교적 레버리지로 전이되는가에 대한 바이스톰의 일관된 시각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는 유럽 대륙 전역에서 이러한 현상의 거대한 전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 행보를 그토록 예리하게 주시하는 데에는 단순한 외교 관례를 넘어선 특별하고도 전략적인 이유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격적인 담론에 앞서 우리가 보유한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를 명확히 통찰한 한 인물의 분석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오징어 게임, 기생충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문화의 가공할 위력, 이에 대해 깊은 공명을 표한 인물은 지정학적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온 베테랑 저널리스트이자 UN 출입 기자인 모니카 카바니아스입니다. 브라질의 유력 매체인 코헤이유 브라질리엔시를 통해 그녀는 이런 의미심장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문화를 고도의 소프트 파워로 전환함으로써 그들의 전략적 영향력을 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체계적인 공공정책과 강력한 창조산업의 인프라를 근간으로 삼아 음악과 영상 콘텐츠를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국가적 영향력을 투사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한국은 문화 콘텐츠의 수출과 국가 전략 그리고 창조적 산업 생태계 간의 정교한 연계를 통해 독자적인 소프트 파워 모델을 구축해왔다. 일제 식민 지배의 질곡과 전쟁의 참혹한 폐허, 국가 부도 위기라는 모진 풍파를 겪었던 나라가 이제는 글로벌 문화 담론을 주도하는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힘이 진정으로 위대한 이유는 타자에 대한 강압적 위력이 아닌 자발적 매혹을 통해 세계를 자신의 궤도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 자발적 매혹의 힘은 현실 외교 무대에서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장정의 길에 올랐습니다. 6월 9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여정은 벨기에와 EU 본부, 이탈리아와 교황청을 차례로 방문하고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대한 외교 일정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움직임을 앞두고 유럽의 최고 권력자가 공개한 단 하나의 영상이 현재 유럽 대륙 전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숫자가 가진 무게를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보다 9배나 많은 인구, 경제 규모는 무려 10배에 달하는 거대 권력. 만약 단 하나의 단일 국가였다면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했을 초국가적 연합체. 바로 27개국이 결속한 거대 공동체. 그게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EU는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교역국일 뿐만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엄혹한 지정학적 경랑 속에서 대한민국이 결코 우회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유럽연합의 전체 예산과 무역, 산업, 기후, 그리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수장, 이른바 유럽의 대통령이라 일컬어지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자국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격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의 유력 매체 일 지오르날레는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K-팝을 청취하며 개막을 앞둔 EU 대한민국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우리 블랙핑크의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직접 등장하여 대단히 정제되면서도 묵직한 담론을 던집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의 파트너십 그리고 우리의 공고한 우정은 비단 K-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궁금하시다면 다가오는 정상회담을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이 짤막한 발언 이면에는 대단히 고차원적인 외교 전략과 두 가지 핵심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유럽 정계의 최고 정점에 서 있는 권력자가 이러한 파격적인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유럽 대륙 전역이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에 깊은 호의를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원장의 전략 커뮤니티 팀이 판단하기에 한국과의 외교적 결속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영향력에 매료된 유럽 대중의 정서적 공감대를 자극하는 것만큼 최고의 정치적 레버리지는 없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스톰이 늘 강조해왔던 한류가 지닌 무서운 형태의 외교적 무력입니다. 그러나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코멘트 중 진짜 핵심은 그 뒤편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정중히 소개하면서 덧붙인 문장, 즉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 따로 있다고 선언한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바이스톰이 본격적으로 해부해볼 핵심 화두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세련된 문화를 수출하는 유행의 발신지가 아닙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그들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그토록 갈구하는 최고의 전략적 자산, 즉 하드파워적 측면에서도 가장 완벽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유럽의 수장이 직접 자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유럽연합이 왜 이 시점 자국의 핵심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하드파워 앞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유럽 이사회가 극비리에 준비한 보도자료의 행간을 통해 그 살벌한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마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러한 전격적인 유럽 대륙 순방을 두고 유럽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럽이사회 역시 지극히 이례적이고도 격조 높은 공식 환영회장을 정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이사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렇게 천명했는데요.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주의 그리고 보편적인 공정한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숭고한 헌신을 공유하는 가치 동맹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이번 정상회담은 유라시아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양자 간에 번영하는 경제적 혈맹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실리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정점의 자리가 될 것이라 규정했는데요. 특히 유럽이사회가 발간한 공식 보도자료의 행간에서 우리가 가장 예리하게 주목해야 할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유럽연합의 수뇌부들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명시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지적 파트너를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유럽연합의 영구적인 미래를 담보할 가장 치명적인 전략적 핵심 파트너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학이 아닌 철저한 거시경제적 실리지표에 기반한 자백입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대한민국의 세 번째 거대 교역 상대국이며 대한민국 역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를 제치고 거대한 유럽연합 마켓의 8번째 핵심 교역국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의 생존을 지탱하는 이 거대한 무역 의존성이야말로 양자 관계의 엄중함을 증명하는 실물장부인 셈입니다. 유럽의 싱크탱크와 정계 소식을 가장 기민하게 타전하는 유력 전문 매체 브뤼셀 타임즈 역시 이번 회담에 살벌할 정도로 당대한 의제 리스트를 전면에 배치하며 특집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유럽이사회의 안토니우 코스타 의장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즐라 폰데어 라이엔은 다가오는 6월 10일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한 EU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좌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측은 지난 2023년 정상회담 이후 달성한 양자 간의 진전 상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현대 자본주의 헤게모니의 핵심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무역과 다각적 투자, 그리고 국방 및 안보 체계, 디지털 첨단 기술, 차세대 에너지, 우주 과학 분야 등 전례가 없었던 전방위적 협력 확대를 논의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 상황도 메인 의제로 올라올 예정이다. 즉, 이 방대한 의제들이 시사하는 본질적인 팩트는 명확합니다. 유럽연합의 리더들은 지금 자신들의 문명이 생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 영역, 즉 반도체부터 방산과 안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핵심 아젠다에서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최상의 파트너로 낙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한민국과의 전폭적인 협력의 가속화를 아쉬운 사람이 손을 내밀듯 격렬하게 원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최근 대한민국 기술마켓의 심장부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어버린 초대형 사건이 발생했죠. 전세계 AI 혁명의 메시아이자 일명 황사장이라 불리는 글로벌 반도체 거인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대한민국에 거의 눌러앉을 기세로 찾아와 기묘하고도 살벌한 족적을 남기고 간 사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실로 사업이란 진정 열심히 영위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안겨주는 젠슨 황의 행보였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전 세계 e스포츠의 살아있는 전설인 프로게이머 페이커를 직접 접견하는 영광도 누리고 대한민국의 핵심 대기업 총수들과 골목길 드럼통 선술집에 앉아 소주를 들이키고 자신의 가족들과는 전통 보양식인 삼계탕을 사 먹으며 대한민국 프로야구 마운드에 올라 시구를 감행하고 심지어 국민 예능 프로그램인 유퀴즈에 전격 출연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친화력을 과시한 우리 황 사장님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유쾌한 밀착 행보와는 별개로 현재 지구촌 테크 헤게모니의 최정점에 서 있는 이 거물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유럽의 금융 및 비즈니스 매체들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관심을 쏟아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경제 비즈니스 전문 매체 카피탈은 반도체 황제의 발걸음을 정밀 추적하며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글로벌 AI 칩의 독점적 거인인 엔비디아가 차세대 메가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전략적 요충지로 대한민국을 최종 선택하고 가속 페달을 강력히 밟는 행보를 보였다. 엔비디아가 전략적 AI 파트너십을 매개로 삼아 한국 내 기술 영토 확장을 무섭게 강화하고 있다. 초거대 데이터 센터와 대규모 AI 클라우드 시스템 그리고 전방위적 산업 협력을 통해 이 반도체 거인은 글로벌 AI 경쟁 체제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가고 있는데 그 독점 파트너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인 것이다. 젠슨 황은 한국의 주요 기술 기업 경영진들과 함께 한국식 바베큐를 즐기는 파격적인 스킨십을 선보이는 와중에 기존의 핵심 메모리 동맹이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넘어 현대자동차그룹, SK텔레콤, 네이버, 두산그룹 등 중공업과 모빌리티, 빅테크 기업 전체를 망라하는 전방위적 기술 생태계와의 동맹을 공고히 다져놓고 떠났다. 이러한 젠슨 황의 지독한 한국 밀착 파트너십 덕분에 유럽의 보수적인 금융 매체들 역시 대한민국의 실물 가치를 정밀 해부하는 해설 기사들을 일제히 전면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전문 미디어인 인베즈 이탈리아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글로벌 가전과 전장을 지배하는 LG그룹, 대한민국 토착 비테크의 자존심 네이버, 그리고 원전과 에너지의 강자 두산그룹 등 엔비디아와 최종 도장을 찍은 한국 5대 기술 기업들의 구체적인 협력 개별 항목들을 이례적으로 상세히 해설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엔비디아와 대한민국 핵심 기술 기업들 간의 다각적 연쇄 계약들은 향후 인류가 마주할 차세대 AI 붐의 진화 단계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독보적이고 치명적인 절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실물 장부다. 유럽의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 자백했듯이 현 시점 전 세계 AI 패권의 유일무이한 독점적 글로벌 허브 국가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공식 지목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의 전문 매체들이 보내는 이 뜨거운 시선 뒤편에는 단순히 호의적인 찬사를 넘어 서구 문명 전체가 느끼는 지독한 지정학적 소외감과 공포가 서늘하게 감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기술 전문 매체인 기가젯은 이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 숨겨진 유럽연합 전체의 위기를 대단히 냉정한 말로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반도체 거인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칩셋의 생명줄인 한국의 초고성능 메모리 공급망을 확고히 선점했고 우리 유럽은 그저 멀리서 이를 바라볼 뿐이다. 한국의 기술적 위상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가는데 유럽은 이 흐름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있으며 프랑스 내에는 유사한 인프라 모델조차 전무하다. 심지어 유럽 정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주권형 AI 클라우드는 치명적인 결함과 마주했다.
유럽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려 해도 서버의 핵심인 한국산 HBM 반도체를 대체 생산할 유럽 기업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반도체 권력들은 공급망을 확장하고 있지만 유럽 파트너에 대한 논의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결국 유럽의 주류 매체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요지는 하나입니다. 왜 유럽연합이 자존심을 굽히고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목을 매며 전방위적 협력을 강력히 구걸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 독점적 HBM 반도체 영수증이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연합이 대한민국을 향해 손을 내미는 핵심 아젠다는 비단 이 반도체 하나만이 절대 아닙니다. 유럽 문명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의 메인스트림인 배터리 영역에서도 대한민국의 하드파워는 이미 대체 불가능한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데요. 유럽 최고 권위의 외교 안보 싱크탱크 유럽 외교협의회가 최근 타전한 안보 전략 보고서는 이 살벌한 역학관계를 적나라하게 자백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중국산 배터리 예속화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유럽 자체 힘만으로는 이 격차를 좁히기가 불가능하며 세계 2위의 독보적인 배터리 거국인 대한민국과의 협력만이 가장 신속하고 현실적인 유일한 해법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EU가 사활을 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 전략 과제이지만 현재 중국이 전 세계 배터리 셀 시장의 무려 80%와 공급망 전체를 무자비하게 지배하고 있다. 특히 저가형 LFP 배터리의 경우 중국이 94%를 통제하고 있어 현재 유럽 전역의 전기차가 중국산 배터리에 목줄이 잡혀 있는 상황인 것이다. 중국은 언제든 배터리를 무기화하여 유럽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를 쥐고 있다. 하지만 이를 타파할 유일한 대안인 한국은 놀랍게도 이미 유럽 대륙 내 전체 배터리 생산 능력의 무려 78%를 독점적으로 가동하며 유럽의 안보 자산 역할을 수행 중이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전 세계 산업 전반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강력한 기술 경쟁력, 즉 하드 파워가 공고하게 버티고 있기에 우리의 세련된 소프트 파워와 한류 역시 세계 무대에서 찬란하게 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유럽 최고의 안보 싱크탱크마저 중국을 몰아낼 유일한 구원투수로 인정한 한국 배터리의 이 살벌한 영토 확장력.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무시무시한 하드파워 헤게모니는 배터리와 반도체를 넘어 마침내 유럽 대륙의 가장 신성한 성역인 방위산업과 국방력의 심장부까지 아주 가차없이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공식 연합뉴스 매체인 유로뉴스는 전 유럽 전선에 타전한 기획보도를 통해 전통적인 서구 방산 카르텔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대한민국을 지목하며 이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미국의 에이브람스, 그리고 한국의 K2 블랙팬서 중 과연 세계 최고의 전차는 무엇인가? 물론 전장 환경과 군사 전략 그리고 마주한 위협 수준이 저마다 달라 단 하나의 전차를 절대적 왕좌로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표준으로 군림해온 것은 단연 독일의 레오파르트 2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의 엄혹한 실전 환경에서 독일 전차 특유의 지나치게 복잡한 기계 구조와 치명적인 정비 수리 지연 등 여러 구조적 한계가 처참하게 터져나왔다는 지적입니다. 전통의 미국과 독일 전차들이 오랜 실전 경험이라는 자산은 있으나 살벌한 유지 비용과 운용상의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기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메커니즘을 탑재하고 등판한 한국의 K2 블랙팬서는 현재 유럽 시장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다. 자, 유럽 매체가 전한 이 소식의 분명한 실물 경제학적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제 유럽연합의 기준에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자국의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반드시 무릎 꿇고 협력을 구걸해야 할 최상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가장 경외스러운 경쟁자라는 것이죠. 자, 독일 방산의 자존심마저 가볍게 들여밟고 올라선 한국 K방산의 이 위대한 지정학적 무력.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보유한 이 강력한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의 융합 역량에 대해
유럽 최고의 안보 전문가가 초특급 대전략 제안을 던지고야 말았습니다. 유럽 외교협의회의 아시아 프로그램 최고 코디네이터인 알렉산더 립케 박사는 지금 현 시점 대한민국에 대해 외교적 우선순위를 수정하여 가장 강력한 혈맹 관계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대단히 웅장한 목소리로 역설했습니다. 다자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트럼프 2기 시대의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전략적 안보 연대 구축이 필연적이다. 한국 대중은 여전히 한미동맹의 영속성에 대해 지속적인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워싱턴에 대한 신뢰가 처참히 무너진 유럽인들의 시각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수면 아래 숨겨진 한미 간의 구조적 마찰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기에 한국과 유럽연합은 국방과 경제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비록 대한민국이 관세 마찰을 제외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적인 충격파에서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동맹의 이면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압박 등 해결되지 않은 폭탄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트럼프 시대라는 초유의 경랑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유럽과 한국은 미국 일변도의 의존성에서 탈피해 국방과 첨단 기술 그리고 경제 안보라는 거대한 세 축에서 독립된 전략적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격상시켜야 한다. 자, 미국의 변덕스러운 압박에 맞서 한 EU 연합군이 구축해야 할 이 살벌한 안보 지정학적 해징 대전략. 그런데 여러분, 유럽의 싱크탱크가 한국 정계를 향해 당장 생각을 바꾸라며 경고한 한미동맹 수면 아래의 위기 징후들은 단순히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유럽 외교협의회의 안보 분석 보고서는 한미 관계 수면 아래 잠재된 거대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있습니다.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압박에 더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초점을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강제 전환하려는 워싱턴의 메커니즘이 바로 그것인데요.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충격을 먼저 마주했던 유럽인들의 아픈 선례를 복기해본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누렸던 잠시 동안의 안정은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게 이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기에 필자는 한 EU 연합군이 국방과 첨단 기술, 경제 안보 분야에서 상호 간의 전략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격상시키는 것이야말로 미국과 중국 그 어느 쪽에도 예속되지 않는 강력한 안보 보호막을 구축하는 길이라고 단언했는데요. 물론 대한민국은 아직 유럽만큼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충격파에 전면으로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미국이 현재 우리에게 재래식 억지력 투자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이 한국의 오랜 수건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 승인해준 사건이나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마진 조건을 쟁취해낸 성과들은 여전히 한미동맹이 실효적이라는 신뢰를 지탱해줍니다. 그러나 유럽안보연구소의 보고서는 2026년 들어 더욱 거칠어질 워싱턴의 무서운 압박 지표들을 다음과 같이 폭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가 무역협정을 신속히 비준하지 않을 경우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무려 25%까지 올리겠다고 협박을 가하는 중이다. 더욱이 2026년 미국 국가방위전략은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반도 내 재래식 억지 지원을 축소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심지어 미 국무부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콘텐츠 검열 의무를 부과하는 대한민국의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노골적인 문화적 간섭까지 감행한 바 있다. 여전히 한국인의 42%가 한미 관계를 낙관하고 있지만 이는 수면 아래 도사린 자본주의적 위협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반응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패권국의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유럽은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뜻을 같이 하는 중견국 연합과 손을 잡고 안보 의존도를 줄이는 이른바 제3의 길을 전격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군 현대화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 중인 유럽연합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생산 규모와 무서운 납기 속도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유럽의 탄약 및 첨단 무기 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해줄 유일한 구원투수이다.
나아가 한국 방산 기업들이 유럽 현지 생산 네트워크와 긴밀히 통합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유럽 전체의 생산 체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와 친환경 기술 등 거대한 유럽 마켓 전반으로 연쇄 흥행 잭팟을 터뜨릴 수 있다. 특히 현재 EU가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법이 정교하게 설계된다면 유럽은 중국의 투자는 확실하게 억제하면서도 대한민국처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의 독점적 시장을 선물해줄 실리적 장부가 완성된다. 다가오는 1년은 한 EU 관계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단계로 전이시킬 기회이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파트너 목록 최상단에는 이제 EU가 영구 격상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이것이 한미동맹의 파기를 뜻하는 어리석은 도발은 결코 아니다. 변덕스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서로의 경제 안보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필연적인 생존 방정식이다. 우리 내부의 외교 정책이야 우리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현명하게 조율해 나가겠지만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유럽 문명의 심장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간절하고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명확히 체감되는 대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운 K-팝 소프트 파워가 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반도체, 배터리, AI 그리고 국방과 방위 산업에 이르기까지 유럽연합의 살길 전부가 대한민국의 하드파워 자산에 완전히 저당 잡혀 있다는 게 엄연한 실물 지정학적 현실인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은 단순한 정상 외교를 넘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매력과 거대한 기술적 위상이 전 세계 영토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전율돋게 체감하는 위대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